반갑습니다, 여러분. 쌤과 함께 모의고사 영어 듣기 팁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연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쌤이랑 같이 17단원이죠. 문단 요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의고사 거의 다 왔습니다. 요약문 하면은 사실 40번 문항이라고 보면 되죠. 그쵸?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그 40번 문항은 어떻게 푸는 건지 쌤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 40번 문항은 문단 요약이라고 하고요. 글의 긴 전체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요약문을 제시하고 그 요약문의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유형이 문단 요약입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 문단 요약을 풀려면요, 크게 두 가지를 요합니다. 첫 번째는 요약이잖아요. 말 그대로 긴 지문을 최대한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여서 정말 엑기스만 담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약문은 반드시 뭐가 된다? 글의 주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담겨져 있을 거니까 우리가 주제 제목 찾는 그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요약문의 빈칸 뚫린 곳을 보시면요. 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어휘가 뚫려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어휘는 핵심, 우리가 최대한 엑기스만 뽑은 요약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뚫린 거라면 정말 중요한 글의 핵심 어휘가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주제를 고르는 방법과 그리고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되는구나, 어휘력을 요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들아, 요약문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선생님, 긴 글을 다 읽으면 되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긴 글 다 읽기는 읽을 거예요. 근데 읽다가 쌤이 뒤에서 바로 얘기해 주겠지만 읽다가 좀 여기는 빨리 스킵해도 되겠는데 빨리 넘어가도 되겠는데 하는 것은 좀 빨리 넘어가고 강약 조절이 있을 겁니다. 자, 이 긴 글 안에서 주제문을 대놓고 보여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을 때에는 주제문을 대놓고 보여주기보다는 요지를 사례나 실험 내용 등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더 많죠. 왜? 그래야 조금 더 어려워지죠. 그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글이 길다 보니까 요거 중에서 내가 일부 문장을 요거 좀 해석이 되네. 그래서 일부 문장만 해석하고 그 부분을 중점으로 둬서 내가 읽은 부분, 내가 해석한 부분, 내가 이해한 부분 외에 다른 부분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한 부분이 마치 중심 문장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일부 내용만 이해해서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잘못된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어떻게 풀라는 거예요? 라고 하면 선생님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쌤은 어떻게 푸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자, 여러분 이렇게 글이 되어져 있죠. 이렇게 긴 글, 그리고 여기 밑에 요약문, 그리고 여기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요. 어디부터 읽어라? 요약문부터 읽어라. 왜요? 이미 엑기스잖아요. 물론 그 안에 빈칸이 뚫려 있긴 하지만 엑기스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읽어버리면 읽고 난 다음에 여기로 올라갔을 때 이 문장과 가까운 내용을 찾기가 훨씬 더 쉬워지고 빨라집니다. 그래서 요약문 먼저 읽는 거고요. 그래서 긴 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엑기스로만 담아놨다. 자, 두 번째는요. 선택지 어휘도 읽어주는 거 좋아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어휘가 다 제각각 달라서 10단어가 다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A, B가 있으면 우리 여기 두 개는 같고 또 여기 두 개는 같고 여기 두 개는 같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선택지 어휘를 넣어주셔서 선택지 어휘 읽어보시는 것도 핵심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나오진 않고요. 패러프레이즈 해서 나오겠죠. 자, 빈칸 핵심 어휘. 자, 이 빈칸 핵심 어휘는 대부분 유사어나 동의어가 제시된다고 했죠. 그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평상시에 단어를 암기하실 때요. A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뜻이 있다면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얘 반의어가 뭔지, 유의어, 동의어가 뭔지를 살펴보시는 게 사실상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를, 어휘 문제를 적용시키는데 아니면 패러프레이징 되어져 있는 대부분의 모의고사 또는 내신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휘는 유사어, 동의어, 반의어를 함께 알아두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밑에 보시면 네 번째.
자, 긴 글을 읽을 때요. 요렇게 이제 읽기 시작하죠. 여기 있는 부분 다 읽은 거예요. 요거 읽었고 요거 읽었어요. 그래서 긴 글부터 들어가는데요. 여기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혹시 나오는 어휘가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 이 긴 글 안에서도요, A라고 말했는데 요걸 그대로 A라고 받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A 다시라고 하던가, 즉 유의어, 동의어로 바꿔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각 문장을 다른 문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기된 거니까 위에 있는 A, 그 다음 밑에 있는 A 다시 A 다시는 결국 위에 있는 A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반복해서 나오는 어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지나 여기 이 부분이나 요약문에 나온 것과 같거나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하는 곳에는 동그라미를 쳐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선택지의 단어들을 빈칸에 넣어 보시고요. 여기에 내가 5번을 선택했다면 5번의 단어를 빈칸에 여기 넣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 해석한 다음에 이 요약문의 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 요약문이 담고 있는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 결국에 요약이라는 거는 최대한 줄여서 엑기스만 모아놓은 거니까 포괄적으로 담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쌤이랑 같이 글의 요약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제로는 적용을 한번 시켜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쌤이 준비했습니다. 기출문제로 연습하기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3 2021년 3월 학평 40번 문제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지문이 길죠? 자, 요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요약문부터 먼저 봐야 되겠고요. 그럼 우리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찾아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들어갈게요. 자, 온라인 서치가 있어요. 우리 온라인 검색하죠? 자, 이 온라인 검색이 더 쉽고요. 더 빨라짐에 따라 사람들의 애착입니다. 자, 뭐에 대한 애착이냐면요. 그 텍스트에 대한 애착이 어떻게 되느냐? 더 띠리리해진다라고 되어져 있죠. 요 내용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A의 temporary가 뭐예요? 일시적이다. intense는 더 강렬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애착이 더 강렬해졌을까? 아니면 애착이 일시적이라는 거는 이제 애착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죠? 일시적이게 되었는가? 이거는 어찌 보면 약간 반대의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애착이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좀 쓰는 게 어렵긴 하니까, 자, 1, 2번 아니면 3, 4번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들의 관심사, 즉 사람들의 관심사, 전체 컨텐트, 전체 문맥에 관한 관심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확장된다. 관심이 더 커진다는 거고요. 여기서 데미니시는 축소된다. 줄어든다는 소리고요. 이것도 확장된단 말이 되겠네요. 지금 다 같은 말들이죠. 그쵸? 그럼 같이 한번 여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검색 이용 가능성입니다. 자, 뭐에? 온라인 저작권에 이 온라인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그거 할 때 검색의 이용성이 나타내는데 뭐를 나타내냐면 변화를 나타내요. 뭐에 대한 변화? 더 오래된 이 탐색을 위한 도구. 우리 검색을 할 때 탐색 도구 있죠? 그 도구에 대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컨텐트 테이블이라고 해서 요거나 아니면 인덱스나 아니면 여기서 컨콜던스라는 단어 몰라도 괜찮습니다. 용어 색인이라던가 이거 다 뭐예요? 옛날 거.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그러나 체킹할게요. 그러나 그 결과는요 다릅니다 라고 하네요. 자, 오래된 것과 요즘의 결과는 다른가 봐요. 자, 링크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서 쉬운 그리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이용 가능성. 뭐에? 서칭이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죠. 이용이 가능하도록. 근데 그게 뭘 하게 됩니까? 그것을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듭니다. 뭐 하는데? 점프하는데. 뭐와 뭐를 점프해요? 디지털 다큐멘트니까 우리가 A라고 하는 용어를 쳐서 검색을 하려고 해요. 그래, 검색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정보에서 요 정보로
뛰어다니는 게 훨씬 더 간단해졌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뭐보다? 자, 이렇게 프린트 되어져 있는 다큐멘트니까 책. 자, 책으로 보는 것보다 디지털화 되어져 있는 문서를 보는 것이 훨씬 더 단순해졌다가 되는 거죠. 즉, 검색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노란 색깔로 표시할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우리의 애착. 우리의 애착. 여기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의 어떤 한 텍스트에 대한 애착이 자, tenuous. 그리고 more transitory. 이렇게 나오는데 tenuous가 뭐래요? 미약하대요. 미약하다는 건 여러분 커진 거예요, 적어진 거예요? 적어진 겁니다. transitory는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일시적인이라고 하는 temporary. 요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정답을 고를 수가 있는데 일단 1번, 2번 둘 중에 하나다. 됐죠? 그럼 얘들아, 그럼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거에 대한 관심이 과연 높아졌을까, 떨어졌을까? 자,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검색이 또한 이끄는데요. fragmentation을 이끕니다. 온라인 작업에. 자, fragmentation 모르면 일단 넘어가요. 자, search 엔진이, 검색 엔진이, 자, 자주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 어디로? 특정한 여기에 끈대요. 어떤 특정한 일부 단어, 특정한 어떤 문장에만 이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수행평가 같은 거 하게 될 때 우리가 레포트 써서 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그 문장의 일부에 이 단어만 적어가지고 그 내용만 퍼오죠.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에 뭐가 중요한지 전체적인 맥락은 안 보고 그냥 딱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만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검색이 훨씬 더 쉬워지고 그러면 우리의 이 전체적인 맥락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확장을 하는 게 떨어지는 정답은 몇 번? 2번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여기 밑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숲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웹사이트를 이제 검색을 할 때. 자, 우리는 심지어 나무도 못 봐요. 우리는 여기 있는 잎 요거밖에 못 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 진짜 조그만 단어밖에 못 보는 거지 우리는 문장을 보는 힘이 없다. 우리 전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요걸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됩니다. 자, 공교롭게도요. 2022년 9월 모평이 비슷한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컴퓨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무슨 내용인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보기 전에 여기로 가야지, 그치? 자, 비록 여러분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비록 컴퓨터가 분명히 A 하답니다. 자, A의 1번 competent, 유능한. 2번 더미는 지배적인. 그리고 3번은 지배적인, 3번은 불완전한. 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인상적인 그리고 비효율적인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비록 여기 보시면 맥락화되어져 있는 방식으로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맥락이 없어. 알았지? 맥락이 없는 방식 그 말은 뭐예요? 다 이걸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탈맥락화되어져 있는 그 방식으로 정보를 다루는 것, 즉 정보 찾는 거죠, 그쵸? 정보 찾고 정보 못 쓰고 하는 것들 그것에서 어떻게? 이 컴퓨터는 굉장히 탈맥락화된 방식에서 잘하지, 그치?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불완전하고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한다라고 하는 competent 아니면 쌤은 dominant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게 이 지배적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루는데 정보를 딱 중요한 일부 그 검색이 있는 것만 찾으니까 이거는 맥락이 없이 탈맥락화된 방식을 쓰고 있다. 요렇게 우리가 체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근데 요거만 봐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를 가봐야 아는 거긴 합니다. 그치? 우리가 배경지식으로 문제 풀면 안 되는 건 맞으니까. 자, 그럼 한번 가볼 건데 잠깐 멈춰봐. 자, although 나와서. 자, although A, B 하면은 A일지라도 B하다라는 표현이죠.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내용은 약간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보시면 컴퓨터가 방해를 한대요. 자, 분명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주거든? 근데 방해를 한다는 거야. 우리의 뭐를?
판단하는 것을. 뭐를 판단해? 요걸 판단하는 것을. 그럼 어떤 판단이냐면 여기 보니까 comprehensive가 나와 있죠. 이게 뭐예요?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걸 방해한다. 아니면 여기 있는 거 뭐예요? 편향적인,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판단을 방해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정보의 근거로 한 판단을 반대한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법적인 판단을 반대한다. 그리고 때에 맞는 적절한 그 판단을 반대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시기에 맞는 판단을 반대한다. 자, 그럼 얘들아 뒤에 보니까 어떻게? 뭐와 연관된 판단이에요? 더 넓은 문맥. 여러분 더 넓은 문맥에서 판단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도 살펴보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상당한 정도로 컴퓨터가 풀어주고 있어요. 문제를 풀어줍니다. 여러분 뭘 풀어줘요? 습득해주지, 보존해주지, 그리고 정보를 추출해줍니다. 그죠? 자, 데이터는요, 저장이 되죠. 효율적으로 무제한의 양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 컴퓨터는요, 이 컴퓨터는 만듭니다. 뭐를 만드냐면 이용 가능한 많은 범위의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자, 접근도 불가능, 얻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이 체계 시대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정말 방대한 정보, 방대한 자료, 방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가 되겠죠. 자, 컴퓨터는 또 패키지, 좀 이렇게 잘 묶는데요. 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잘 묶어줘요. 그래서 뭔가 스타일이 더 이상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암기도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컴퓨터가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정보가 많아졌는데 이거 다 맥락화 시키려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리죠. 맥락화하는 방법이 우리가 책 읽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로 탈맥락화적인 방식에서의 이 정보를 다루는데 어떻게 굉장히 유능하고 잘하죠. 그래서 쌤은 여기 있는 컴퓨터들을 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딱 하나의, 한 개의 단위라는 결정을 내리는데 뭐에 분리해서, 뭐랑 분리를 해서 그 맥락, 어떤 그 내용의 맥락과는 분리가 되어져 있는 결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컴퓨터는요, 제공하는데 도구를 제공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지난 10년 전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자, 그러나 보이세요? 여기 체킹. 자, 여러분 여지껏 지금 이제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얼도우 보이시죠? 얼도우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왔죠? 컴퓨터 유능하다라고 하는 플러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얼도우가 빠지면 여기 플러스 나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얼도우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니까 좋은 점이 있을지라도 근데 안 좋은 점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마이너스의 의미가 들어가야 될 거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나 컴퓨터는 또한 줄인답니다. 뭐를요? 관점을 줄인답니다. 자, 뭐 때문에? 정보가 너무 접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소통이 굉장히 즉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한데? 축소가 있다. 뭐에? 집중해. 어떤 집중? 그것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아니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중요한 것에 대한 어떤 정의에 대한 거라던가 그런 것들을 포커스하는 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시면 포커스를 하는 게 축소됐다라고 보이시죠? 축소가 있다. 이거 좋은 점이 나쁜 점이 안 좋은 점이죠. 그럼 얘들아 유능해. 자, 이렇게 정보를 다루는데 유능할지라도 컴퓨터가 맡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판단인데 어떤 판단입니까? 다 보지 못해. 포커스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야? 더 넓은 문맥과 연관된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루어지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도미넌트를 맞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이 편향적인 판단을 안 하게끔 한다라는 것, 편향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는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편견 없는 정보를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또 좋은 말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라는 말이 된다면 정답은 1번에 더 가까울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별거 아닌 얼도 하나로도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내용을 조금 유추해서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지금 방금 3번과 9번에
3월과 9월에 이 모평의 이 온라인 이 검색과 관련돼서 장단점도 우리 친구들이 미리 조금 알아두면 배경 지식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연습해 주시고요. 쌤이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